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2015년 1회 데이터베이스 일반 3과목 4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체 관계 모델, 우리는 개체 관계 모델을 ER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ER 또는 여기 보면은 ERD, ER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ER이 뭐냐? 먼저 개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 모양의 개체 기억나시죠? 이런 사각형 모양의 개체를 우리는 엔티티라고 하죠. 엔티티. 개체. 자, 이런 개체에는 여기가 학생이 될 수 있겠죠. 학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학번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학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점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자, 그 중에서 우리 기본이 되는 키를 이렇게 타원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죠. 여기도 이렇게 각각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이 있을 때 이쪽 학생, 여기를 학생이라고 보고 여기를 교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과 교수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 관계는 우리는 마름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개체는 사각형으로, 속성은 타원, 원으로, 자, 그 다음에 각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는 마름모로, 이런 거를 우리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또는 ER 모델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엔티티 릴레이션, 이런 엔티티와 엔티티, 이런 관계를 ER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ER 모델은 주로 개념적 설계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으로 나누어진 개념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ER이 개념 단계에서 들어간다는 거. 특정으로 DBMS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형 개체, 그 다음에 관계 마름모, 개체는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관계는 마름모, 그 다음에 속성은 타원, 필드가 되겠죠. 와 같은 개념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체는 가상의 객체나 개념을 의미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상의 객체가 아니라 개체는 현실 세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실체를 의미한다는 거. 가상이 아니라는 거, 개체는. 자, 그리고 속성은 개체를 묘사하는데, 아까 이런 사각형 안에 학번도 있을 수도 있겠고, 과목도 있고, 점수도 있고, 이런 속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체. 자, 그래서 4번에 가상의 객체가 아니라 현실의 객체라는 거. 자, 그리고 ER 모델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4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42번 문제. SQL에 where절이 있습니다. where란 조건이죠. 조건. 자, 조건을 사용을 할 때 쓰는데, where 조건이 부서가 영업부라는 뜻입니다. 부서의 필드 값이 영업부인 것들만 검색을 해라. 또 where, 자, 나이가 between은 뭐예요? 뭐뭐 사이, 그런 말이죠. between은 하나의 수거처럼 사용을 해야 됩니다. between A and가 들어갑니다. and B. 자, 그래서 여기도 있는데 between A and B, 즉 A와 B 사이, 그런 말입니다. 28 이상 40 이하 또는 28에서 40까지. 자, between은 하나의 수거처럼 and 구문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where, 생일이죠. 생일. 날짜에는 앞뒤로 이렇게 샵이 들어간다는 거. 자, 날짜에는 앞뒤로 샵이. 그 다음에 where, 입사년도가 20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는 샵이 없냐고요? 연, 월, 일의 구조를 모두 갖는 경우에만 샵이 들어갑니다. 얘는 연밖에 없죠. 연밖에 없으니까 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in을 썼는데, in은 주로 이제 오와 연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in, 남녀. 그러면 남 또는 여,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남, 오와 여, in 가로 열고 안에다가 남녀를 쓸 수도 있고. 따라서 2번에 between에는 in이 아니라 and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29에서가 아니라 28에서 40까지 해당 숫자들을 포함을 합니다. 또 혹시 여기가 and라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기 구문에서 틀린 거죠. 28에서 40까지, 28과 40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것. 자, 42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성적 테이블의 레코드가 10개고 평가 테이블의 레코드가 5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적에는 학번, 이름, 학과, 점수 4개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는 자료가 되겠죠. 자료는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테이블에는 하나, 둘, 3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는
5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니온이라고 있습니다. 유니온. 자, 유니온은 필드가 똑같아야 돼요. 성적에는 그런데 몇 개가 있어요? 4개. 평가에는 3개 다 있는데, 자, 이 자체를 가지고 유니온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니온을 보더니, 자, 여기에는 학번, 학과, 점수 3개가 들어왔습니다. 또 여기에도 학번, 전공, 점수. 이 중에서 여기에 이름은 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유니온은 두 테이블의 필드가 일치해야 돼요. 개수가. 그래서 3개, 3개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온은 여기에 있는 자료와 여기에 있는 자료를 통합해라. 그런 말입니다. 즉, 성적에 있는 이러한 자료들과 평가에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합해라. 자, A, 유니온, B. 그런 말입니다. A와 B를 통합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자, 성적에 보면은 4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학번, 이름, 학과, 속성, 4개의 속성이죠. 또는 필드가 되고. 그리고 자료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자, 평가를 열어봤더니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리고 필드가 3개고 자료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랬죠. 여기서. 자, 이쪽에는 10개, 이쪽에는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테이블을 유니온 하려고 그래요. 유니온. 자, 그럼 먼저 해설부터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자, 유니온은 2개의 테이블을 통합하며 그랬습니다. 2개의 테이블을 통합을 합니다. A와 B를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별도 옵션이 없으면 별도 옵션 없이 기본적으로 중복을 제거합니다. 똑같은 자료는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죠. 단 중복을 허용하고자 않을 때는 유니온 all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유니온 all이 들어가 있었나요? 자, 유니온 all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는 10개, 여기에는 5개가 있겠죠. 그러면 설령 중복이 있다 할지라도 유니온 all, 중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표시해라. 그러면 전체 보여지는 결과는 10개, 5개니까 총 15개가 되겠죠. 만약에 중복 all을 빼버렸다면 중복된 거는 제거하게 어떤 게 중복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된 걸 제거하고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유니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두 테이블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유니온 4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디자인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SQL 구문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SQL 구문을 작성을 할 때는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보고서 디자인. 자, 보고서가 아니죠. 쿼리 디자인이죠. 쿼리. 자, 쿼리 디자인이 어디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쿼리 디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SQL 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SQL 구문에 보시면 이쪽 유니온 all이 있습니다. 유니온 all. 앞에 쪽 테이블과 뒤쪽 테이블, 평가라는 테이블이죠. 평가라는 테이블의 자료와 성적이라는 테이블의 자료를 유니온 통합을 해라. 자, 이때 결과는 앞쪽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나타납니다. 즉 뭐가? 성적에 있는 자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평가에 있는 자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적에 있는 자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성적에 있는 자료 중에서 뭐예요? 학번, 학과, 점수가 나타나는 거죠. 학번, 전공이 아니라 학번하고 전공은 같죠. 근데 학과가 틀리네요. 즉 전공이 아니라 학과 쪽의 자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학과, 학번, 학과, 점수, 전공이 아니라 학과 쪽이 나타나는 거죠. 학과라는 건 뭐 했었죠? 아까? 학과는 성적 테이블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유니온을 하는데 성적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결과는 왼쪽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나타나고, 자, 실행을 했더니 자, 총 몇 개가 있어요? 15개라고 표시되죠. 여기에 총 15개. 자, 15개가 나타납니다. 중복된 것들도 모두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중복된 자료들이 있네요. 여기에 중복된 것들도 그대로, 대신 all을 빼버렸다면 이 자료들은 하나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쿼리 실행 결과의 필드 수는 모든 테이블의 필드를 더한 개수만큼 똑같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고, 자, 여기 보시면 오답 정리가 있습니다. 두 테이블의 필드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4개가 있지만 유니온을 할 때는 3개만 썼습니다. 왜? 밑에도 3개가 있으니까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똑같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하나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쿼리 실행의 결과는 총 15개이다. 자, 유니온 all을 썼기 때문에 중복된 것도 그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거에 10개, 뒤에 거에 5개, 총 1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번이 맞는 거네요. 자, 쿼리 실행 결과는 필드는 평가 학번, 평가 전공, 평가 점수,
앞에 있는 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평가라는 테이블에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건 평가, 앞에 있는 건 성적. 유니온을 할 때는 뭘 기준으로? 앞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따라서 성적의 학번, 성적의 학과, 성적의 점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평가가 아니라 성적의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쿼리 실행 결과는 학번의 내림차순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오토바이가 정렬입니다. 오토바이 부릉부릉부릉 이런 오토바이가 아니라 오토바이 정렬을 해라. 그런데 뒤에 학번 뒤에 ASC가 생략이 된 겁니다. 생략을 하면 ASC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ASC는 오름차순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름차순. 만약에 내림차순을 하라고 했다면 DSC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DSC는 내림차순. 생략을 하거나 ASC가 들어가면 오름차순입니다. 현재는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다. 자 그래서 2번에 총 개수가 15개라는 거. 자 44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폼이나 보고서에 사용되는 조건부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의 조건부 서식 기억하시나요? 엑셀의 조건부 서식은 는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XS의 조건부는 는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는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 엑셀과 XS 조건부 서식 모두 와일드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자 엑셀과 XS의 와일드카드는 조건부 서식에서만 이런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레이블 컨트롤에 필드 값이나 식을 기준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폼이나 보고서에서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쿼리는 잠시 닫고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폼에서 여기 폼 머리글이 있고 본문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만든 것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텍스트 상자가 있고 레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것들 이름표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하얀 박스 있죠. 이걸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자 이 조건부 서식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본문에 있는 것들에 대한 즉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작업하지 레이블의 기준을 작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행을 이렇게 범위를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보시면 필드 시기, 필드 값이 시기, 필드의 포커스에 있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 폼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고서 디자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고서. 자 보고서도 역시 위쪽은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에는 자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이블에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필드 값이 시기 보고서의 경우에는 필드 값이 시기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나 폼의 경우에는 자 포커스에 있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해설을 보겠습니다. 폼의 조건부 서식은 필드 값이 시기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 자 포커스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포커스에 있음. 그리고 여기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노란색으로. 자 그리고 폼을 열었습니다. 자 포커스를 찍으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노란색으로. 자 어떤 색상이 칠해지는 게 아니라 포커스. 커서를 찍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하는 게 포커스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폼에서만 되는 거고 보고서에는 포커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폼의 경우에는 포커스가 있다라는 세 가지 경우고 보고서는 포커스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드 값과 시기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필드 값이나 식을 기준으로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폼이나 보고서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만 봐도 조금 이상한데 라고 포커스가 있는데 폼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레이블에 대해서는 조건부 서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조건부 서식은 레이블 컨트롤이 아닌 본문 영역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설정할 수 있으며 폼에는 필드 값이 시기, 필드에 포커스 있음 세 가지가 있고 보고서는 두 가지 조건부 서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이래저래 틀린 것 같아요. 3번에 보면 조건부 서식 3개까지 가능합니다. 엑셀은 더 많지만 XS는 3개밖에 안 됩니다. 또 조건에 맞는 경우 적용할 서식과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적용할 기본 서식을 함께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 여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여기서 서식을 설정할 겁니다.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놔 보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조건에 맞으면 어떤 내가 파란색을 설정하고 싶어요. 파란색을. 파란색에 뭐 굵게 밑줄을 넣고 싶어요.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에 맞을 때와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44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텍스트 상자 컨트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이것들은 위에 레이블 컨트롤이고 이런 본문 영역에 있는 것들이 텍스트 상자 컨트롤입니다.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컨트롤 원본에 자, 이렇게 학번이라고 이름, 학과, 필드명이죠. 필드명을 넣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뭐라고 나와요? 언바운드라고 나옵니다. 언바운드.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값이. 바운드 된 게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크게 아무것도 값이 설정이 안 된 언바운드와 이렇게 값이 설정이 된 바운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바운드 컨트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필드 값을 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다가 점수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수식, 는을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류는 뜨네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점수에다가 10을 곱하거나 또는 뭐 앞에 더할 게 없네요. 더할 게. 자, 아무튼 이렇게 수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을. 자, 수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수식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텍스트 상자 컨트롤은 컨트롤 원본 속성이 테이블의 필드명을 제외한 일반 텍스트가 입력된 경우다. 자, 필드명과 자, 컨트롤 원본에는 필드명과 계산식. 자, 여기 보시면 필드명 또는 계산식, 는으로 들어가는 계산식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자, 일반 텍스트나 숫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에는. 자, 그다음에 바운드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원본에 테이블 필드명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자, 테이블 필드명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수식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언바운드된 텍스트 상자는 언바운드는 속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바운드라고 그랬죠. 비어 있다고 그랬죠. 계산은 는으로 하는 거죠. 계산 텍스트 상자는 컨트롤 원본 속성이 는으로 식이 입력된 경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은 언바운드, 바운드 둘로 나눠지고 언바운드는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운드는 필드명이나 계산식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컨트롤 원본에 필드명 또는 계산식을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텍스트 상자나 텍스트나 또는 숫자를 입력해야 할 경우 폼은 폼 보기 할 때 네임, 이름이 뭐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매개변수, 그 값이 뭐냐? 네가 입력을 해봐라. 나는 그거 모르겠다. 매개변수, 값이라도 한번 입력해봐라 라고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컨트롤 원본에는 언바운드, 아무것도 없거나 바운드의 경우에는 필드명이나 계산식만 들어가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5번에 1번으로 정리를 하고 4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6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컨트롤의 이동과 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의 이동과 복사. 자, 이거를 잠시 자, 이거 갖고 해볼까요? 자, 컨트롤의 이동과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얘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성적이라는 레이블을 이용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밑으로 오네요. 바로 밑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에는 폼 바닥글을 조금 늘려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C, 여기 와서 폼 바닥글에 컨트롤 V. 그랬더니 이번에는 왼쪽 위에 가네요. 자, 그래서 객체를 복사할 경우 자, 이런 것들을 복사할 때는 같은 영역 안에서는 바로 밑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나 영역이 달라지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여기다 옮겨놓고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를 누르면 개체가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그런데 Shift 키를 누르고 자, Shift 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Shift를 누르니까 크기가
변경이 되죠. 자, 컨트롤은 이동, 시프트는 크기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다른 구역에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오른쪽 위가 아니라 왼쪽 위가 되는 거죠. 같은 구역에 복사하면 컨트롤의 바로 아래에 붙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 맞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다른 컨트롤과 세로, 가로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이동.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이동이 되는 겁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변경을 하면 여기서 위치, 여기다가 이동이 아니라 위치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위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컨트롤은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쉬프트는 위치를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식이 있으니까, 자, 해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테이블의 구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서명이 인사부인 직원들의 정보. 자, 조건이 먼저 부서가 인사부인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겠죠. 자, 부서가 인사부면 여기 있네요. 부서가 인사부인 거를 1번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서가 인사부인 사람들만 걸러졌다면 그 직원들의 정보를 두 번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테이블이 있을 때 먼저 인연산자를 이용하여 하위에서 인연산자를 이용하여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명의 인사부인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직원 테이블의 직원 정보를 조회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자, 하위 퀄이죠. 하위 퀄이. 즉 여기 보면은 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에 보면은 여기서 부서 번호가 직원이네요. 자, 우리가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이거였어요. 부서 테이블에 자, from 뒤에 오는 게 부서예요. 부서. 직원 테이블이 아니라 부서 테이블입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from 뒤에 부서 있네요. 부서. 그리고 그 중에 부서명이 인사부인, 부서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부서명이 인사부인 자료들을 먼저 걸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낸 것 중에서 뭐뭐 안에서 자, 부서명이 인사부인 자료들 중에서 부서 번호의 직원 테이블, 두 번째 직원 테이블이죠. from 뒤에 오는 게 테이블입니다. 직원 테이블의 부서 번호를 검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연산자를 이용해서 하위 쿼리, 하위 지리를 검색하는 건데, 자, 이때 조건이 안쪽에서, 인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가 5페이지고 그렇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가.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다. 자, 이때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복수가 아닌 단수에는 현재 페이지라는 뜻입니다.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지 수가 들어가면 전체 페이지 수. 자, 그러면 전체 페이지 5를 나타내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페이지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페이지 혼자 있네요. 니 혼자 뭐 하냐 거기서?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1번은 땡이죠. 1번은. 자, 그러면 결과는 페이지만 나오면 2만 나와야 돼요. 2만. 자, 여기도 2만 나오겠죠. 페이지만 있으니까 2. 그리고 엔드 연산자로 뒤에 페이지를 붙였네요. 따옴표로 묶어서. 자, 그래서 결과는 숫자 현재 페이지 2와 뒤에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현재 페이지죠. 여기도 현재 페이지. 그럼 뭐예요? 가운데 중이 있으니까 2 중 2가 돼야 되겠네요. 2 중 2. 그런데 5 중 2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5 중 앞에 5 전체 페이지죠. 그럴 때는 S가 나와야 되겠죠. S가 페이지 S가 나와야 되는데 페이지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대로 한다면 2 중 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맷을 이용해서 000 숫자를 세 자리 형태로 맞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S가 아니라 페이지죠. 만약에 여기가 페이지 S였다면 005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페이지입니다. 현재 페이지. 현재 페이지. 즉 현재 페이지는 2페이지니까 세 자리를 맞추더라도 0002가 나와야 되는 거죠. 0002가. 자, 그래서 현재 정답은 2번이 되고 나머지 오답 내용들도 꼭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9번 문제. 테이블 간의 관계. 자, 관계의 종류는 우리가 1대 1의 관계, 그 다음에 1대 다의 관계, 또는 다대 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 테이블의 연결 필드가 여기 문제에서는 1대 1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1대 1의 관계. 1대 1의 관계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자, 그래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1대 1로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모두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나 중복 불가능한 거죠. 또 기본키. 기본키는 원래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어있을 수도 없어요. 자, 기본키 그 자체가 중복 불가능 또는 널 비어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나 기본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1대 1이니까 만약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번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의 테이블의 연결 필드가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나 한쪽만 불가능하거나 기본키해야 된다. 이건 1대 다의 관계죠. 한쪽은 뭐 중복 불가능 인덱스 설정하고 다른 한쪽은 많아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1대 다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9번에는 1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필드가 중복 가능한 인덱스나 중복 가능하면 안 되죠. 후보 키도 중복 가능한 겁니다. 외래 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두 중복 가능하다. 양쪽 테이블에 모두 중복 가능하다. 그것도 안 되겠죠. 자, 둘 다 반드시 1대 1의 관계는 연결 필드 모두가 중복 불가능하거나 중복 불가능의 인덱스거나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 50번 문제. 외부 데이터로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에 가져올 수 있는 게 액세스도 있고 엑셀도 있고 텍스트 파일도 있고 XM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대신 한글 파일이라든가 MS 워드 이런 것들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나온 적 있어요. MS 워드라든가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은 가져올 수가 없다. 자, 문제에서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올 때를 물어봤습니다. 액세스 파일을 가져올 때. 자, 액세스 파일은 테이블, 쿼리, 여기 있죠.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있는 액세스 안에는 테이블도 있고 쿼리도 있고 폼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여기 매크로도 있고 모듈도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가져오되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는 거하고 연결하고는 틀리죠. 자, 가져올 수도 있고 원본에 연결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가져오려고 하는 지정한 객체가 없으면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지정한 객체가 이미 있으면 가져온 객체 번호를 추가하는 거죠. 이어서 넣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져와 볼까요,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C 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이런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면 여기 보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물론 테이블, 쿼리 통합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폼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옵션으로 봤을 때 관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 체크해서. 그 다음에 테이블 가져오기에 정의 및 데이터, 정의 자, 이 정의 및 데이터란 테이블 구조하고 이런 구조하고 이 안에 있는 자료까지 모두 가져오겠다. 정의만 가져오면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겠다. 또 쿼리로 가져올 수도 있고 테이블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의 관계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복사할 수 있다. 자, 액세스 객체는 테이블과 쿼리만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을 현재 가져올 수 있다. 자, 테이블 정의만 가져오는 경우 데이터가 없는 빈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저 데이터랑 같이 가져오면 데이터도 되는 거고, 자, 원본 객체와 같은 이름 객체가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존재하면 가져오려고 학교라고 했는데 학교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액세스 파일을 외부 데이터로 가져올 때는 테이블, 쿼리, 보고서, 폼, 모듈, 매크로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도 이렇게 모든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막 이따리 왔다리 갔다리 막 오늘은 A고 내일은 B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정답이 3번이었는데 내일 보니까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것들은 결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함. 자, 결함이 없애려면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여야 되겠죠. 그래서 무결성 제약 조건이 들어갑니다. 무결성이란 결함이 없어야 된다. 자,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결성이 중요하다. 자, 릴레이션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표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연산은 프로젝트, 셀렉트, 뭐 조인, 디비전 우리가 이론에서 기본 강의에서 조인은 좀 봤을 겁니다. 교차 조인, 뭐 합집합, 교집합 같은 거, 그다음에 이너 조인, 뭐 내부 조인 이런 것들도 봤을 겁니다. 속성, 하나의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 만약에 성별이다. 성별이 가질 수 있는 건 남여가 있겠죠. 이런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남여를 우리는 속성의 집합, 다른 말로 도메인이라고도 합니다. 도메인. 자, 그래서 51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52번 문제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자, 보고서의 구역을 잠깐 한번 헛구역 하지 마시고 자,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본문 그 외에 이제 그룹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룹. 뭐 학번이 있다. 그러면 그룹에 대한 자, 머리글 있고 바닥글 있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바닥글,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본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고서 머리글과 보고서 바닥글은 딱 한 번만, 1페이지 한 번만,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자, 그런데 이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마다 10페이지다. 총 페이지 수가 10페이지다. 그러면 1, 2, 3, 4, 5, 6 모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고서 머리글은 1페이지. 만약에 보고서 바닥글은 10페이지라고 하면 10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자, 이 본문에는 레코드 수만큼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룹은 그룹 단위로.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4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바닥글은 모든 페이지의 맨 끝에 출력하며 자, 모든 페이지에 출력이 된다는 말은 페이지. 맨 끝이니까 페이지 바닥글이 되겠죠. 보고서 바닥글이 아니라 페이지 바닥글. 주로 이제 페이지 번호라든가 페이지별 정보를 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페이지 바닥글이 들어가는 것이 4번이 보고서 바닥글이 아니라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겁니다. 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필드의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이다. 자, 데이터 형식은 우리가 주로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테이블에 보시면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텍스트, 메모, 숫자, 날짜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자, 그러면 각 필드에 대한 거. 통화는 소수 이하 4자리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8바이트이다. 자, 통화는 8바이트입니다. 통화와 함께 날짜, 시간도 8바이트입니다. 숫자 롱이라든가 일련 번호는 4바이트. 자,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 yes, no, true, false, on, off 이렇게 체크하는 거. 풀고 이런 것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으로 1비트이다. 1바이트가 아니라 1비트입니다. 1비트. 자, 그리고 과거에 이런 예, 아니오는 3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2가지 뭐 yes, no, true, false 2가지만 있다라고 나오는데 on, off도 있는 3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일련 번호는 새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1, 2, 3, 4, 5, 6 내가 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생성되고 똑같은 값이 안 들어가고 고유값만 있습니다. 고유값. 자, 메모 형식. 자, 텍스트 및 숫자 데이터가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는 255자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자, 255자를 넘어가는 것들은 메모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텍스트는 255자까지, 메모는 255자를 초과해서 65,000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255자는 텍스트만 적용이 된다는 거. 자, 54번 문제. 읽기 전용 폼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기 전용이란 수정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편집 되면 돼요? 아니요. 편집하지 마시오. 읽기 전용이니까. 삭제 가능해요? 아니요. 읽기만. 잠금. 잠거나요? 예. 잠궈야죠. 읽기 전용이니까. 잠궈요? 아니요. 안 잠그면 다 날아가 버리죠. 자, 그래서 3번이 예로 설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추가 가능해요? 읽기 전용인데 어떻게 추가가 돼요? 아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의 각
컨트롤에 포커스가 입력될 때 입력 모드를 한글 또는 영숫자 반자로 각각 지정하려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폼을 열었어요. 자,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요? 한글만 들어가요. 한글만. 그쵸? 또는 영어만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글과 영어 이런 것들을 자, 설정할 수 있게끔 IME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IME 모드. 자, 맨 아래에 내려가 보면 맨 아래가까지는 아니네요. 자, 빠졌어요, 이거. 자, 이름 놓고 자, 거의 맨 아래쪽에 내려가면 자, 여기 IME 모드라고 있습니다. 한글이면 한글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영숫자 반자라고 있습니다. 영숫자 반자. 영숫자 반자로 하면은 영어나 숫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영키를 또 눌러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한글, 영문 이런 것들을 쉽게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IME 모드입니다. IME 모드. 자, 한글 또는 영숫자 반자를 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입력 모드 시스템 IME 모드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55번에는 4번 07년 좀 오래된 문제지만 13년에도 동일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6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개체에 대한 속성과 메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플리케이션 개체와 속성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속성과 메서드를 정리를 해봤는데 자, current data, current project, doCMD, name, visible 다 어떻게 알아요? 전공도 아니고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먼저 current 기출문제 위주로 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지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 current data란 current data 개체와 관련된 액세스를 참조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는 current 프로젝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current 프로젝트가 current data와 프로젝트가 따로 있다는 거. run은 뭐 하는 거죠? run 메서드를 실행해라. 주로 이제 펑션이라든가 서브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거죠. 펑션이나 서브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거고 자, 프로젝트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doCMD 인수로 지정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메서드를 참조하거나 실행하는 겁니다. 개체와 관련된 메서드는 뭐 퀵, 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오픈폼, 오픈레포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메서드가.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체에 대한 속성과 메서드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자, 5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QL 예약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디스팅크트는 중복을 제거해라. 중복된 거 똑같은 건 나오지 않게 해라. 자, 아까 우리가 통합에서 유니온을 주면 중복이 제거된다고 했어요. 유니온 O를 주면 중복돼서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SQL 구문 중에서는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면 select 구문을 줍니다. 자, 오토바이는 정렬을 주는 거죠. 오토바이 아까 우리가 있었죠. ASC는 생략이 가능하고 오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DSC는 뭐였어요? 내림이다 라는 게 내림차수입니다. 자, 근데 having은 뭐냐? having은 조건절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where절, 저 앞에서 where절 봤죠? where는 일반 조건이고 이 having은 그룹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룹에 대한. having은 그룹별 조건으로 반드시 그룹문과 그룹바이문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룹바이문. 그룹별로 만들고 그 그룹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게 having입니다. 따라서 having이 왔다. 그럼 반드시 그룹바이,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룹바이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from 전에 select문에 나열된 필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지정한다. 자, from 뒤에는 from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죠. select from 이 from 뒤에는 테이블이나 쿼리만 올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쿼리만. 자, 그 다음에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때는 그룹 바이문을 사용한다는 거.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 다음 아래와 같이 성명 필드가 txt 검색 컨트롤에 입력된 문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길문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길만 치면 여기는 이순신이라고 있어요. 그럼 길자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길 들어가 있죠. 여기 길입니다. 길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어떤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는 경우. 만약에 홍길동 그랬다면 홍길동 일치하는 걸 제대로 찾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치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like를 사용해야 돼요. like.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점 필터를 기준으로 찾게 되는데, 자, 먼저 like가 들어가야 된다. 포함이니까 like. 그리고 별. 자, 예를 들어서 홍별별. 그럼 뭐예요? 길별별. 그럼 이건 뭐예요? 홍을 포함한다. 이거는 앞뒤로 뭐가 들는지 상관없다는 거죠. 이건 길을 포함한다 라는 의미로 별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꼭. 자, like도 들어가야 되고 별도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필터를 했으면 그 자료들만 뽑아내야 되겠죠. 표시해야 되겠죠. 표시하려면 필터, 밑점 필터 온을 true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조창재 조를 했어요. 조. 그랬더니 조창재라는 사람이 나왔죠. 자,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필터하는 거를 true라고 하고, 그 관련 내용을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는 건 false가 되겠죠. 필터를 해제하라는 뜻이겠죠. 얘는 필터를 해제하라는 소리고, 얘는 필터된 내용을 표시해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like를 써야 되고, 포함이니까 like를 써야 되고, 필터된 내용을 보여주려면 필터 on을 true로 줘야 된다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년에 동일 문제가 출제됐고 14년에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9번 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라고 하면 우리는 색인을 들 수 있습니다. 색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전, 영어 사전, 그 다음에 우리 국어 사전 있죠.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은 여기가 가나, 다라, 마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람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 바로 와서 찾는 거죠. 만약에 영어다. 뭐 A, B, C, D, E, F, G 이렇게 해가지고 뭐 K가 있어요. 코리아를 찾고 싶다. 뭐 코리아로 바로 와야 되겠죠. 코리아로. 자, 이런 걸 우리는 색인 인덱스라고 합니다. 즉 색인 인덱스가 없다면 어디가 K인지 잘 몰라요. 어디서부터가 다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색인을 사용하는 목적은 검색이라든가 정렬 속도를 향상시키려고, 자, 주로 이제 검색 속도 빨리 찾는 거죠.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려고 이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인덱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갱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렇게 추가됐어요. 그러면 다 밀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까지 있는데 3번에 사이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럼 니네들 다 한 칸씩 밀려. 근데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전부 다 뒤로 밀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 이 갱신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에 아까 우리가 이런 그 테이블의 데이터 있었죠. 테이블의 데이터. 자, 테이블 중에, 자, 데이터 형식 중에 OLE라는 게 있습니다. OLE에 대해서는, 자, OLE에 대해서는 이런 색인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인덱스라고 있죠. 색인 인덱스 있습니다. 자, 텍스트에 대해서도 있고 메모에 대해서도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OLE에 대해 경우에는 인덱스가 없다라는 거. 과거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OLE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59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폼의 머리글에 다음과 같은 도메인 함수란 D 함수, 앞에서 우리가 봤던 속성의 집합, 그 도메인이 아닙니다. 자, 속성의 집합, 성별이 가질 수 있는 남녀, 그런 걸 속성의 집합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메인 함수가 아니라 그냥 D로 시작해서 우리가 도메인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D룩업 찾아라 그런 말입니다. 찾아라. 뭘 찾아? 성명을 찾아라. 자, 여기 D 함수에 나오는 첫 번째는 반드시 필드명입니다. 성명 필드를 표시해라. 홍길동인지 정익종인지 이순신인지 이런 이름을 표시해라. 자, 첫 번째는 필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롬졸에 나오는 테이블명입니다. 테이블 또는 쿼리도 될 수 있고, 자, 사원 테이블에서 성명을 표시해라 그런 겁니다. 자, 사원번호가 여기는 조건입니다. 사원번호가 1인 거, 사원번호가 1인 거, 사원번호가 1인 거, 사원번호가 1인 거, 사원번호가 1인 거. 무슨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이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번호가 1인 거, 뭐를? 성명 필드를 표시해라. 사원 필드가 아니라 성명 필드를 저장해라, 표시해라.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과목, 2과목, 3과목 1회 문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015년 2회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인도? 자, 뭐 인도로 갈까요? 인도로? 자, 2015년 2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